자율주행 차량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핸들, 엑셀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차량 인근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교통 신호에 맞춰 움직이거나 멈춰 서는 건 차량에 있는 각종 센서 덕분입니다. 사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돕는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차의 가장 앞쪽에 있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란 레이저를 사용해 차량 주변에 있는 물체의 모형, 거리 등을 감지하는 장치인데요. 360도로 뱅글뱅글 돌며 빛을 사방으로 쏘아 다시 돌아오는 정보를 자동차 시스템에 전달해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다 센서 이외에 신호등, 차량, 보행자 등 주변 환경을 분별하는 카메라, 차량의 경로와 위치를 판단하는 GPS, 통신 단말기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돕습니다. 덕분에 차량이 주변의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는 V2X, 즉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이 가능하죠. 그 V2X는 그 차량과 인프라나 그 보행자 등과 같이 그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는 그 무선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V2X를 이제 V2V와 V2V나 V2I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V2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그 사각지대 경보 등과 같은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제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V2I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인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교통 사고 정보들을 그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차량의 운행을 이제 지원하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 봐봐, 아빠가 원래 이거 안 세워지잖아. 그치? 이걸 세우는 방법 알려줄게. 봐봐. 소금. 나도. 그다음에 다리가 생겨서 소금 아니야? 짠. 소금다리지 소금다리. 날달걀. 내가 이렇게 줄게 날달걀 새우기. 야 이거는 소금다리잖아. 봐봐. 힘들어? 난 대학원 나온 여자야. 봐. 알아? 오! 오! 내가 아이스크림이다. 예스. 계란 이거 왜 계란 날계란인데 실수인지 알아? 왜? 왜냐면 알끈이 빼져가지고 노른자가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래 무게 중심이. 너 다 아는데 왜 모르는 척 했어? 그래. 유레카! 똑똑한 도시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한 수도 관리란 작게는 가정의 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일이고, 크게는 도시의 물 공급량을 예측해 효율적인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를 스마트 워터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중심엔 센서 기술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수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ICT 기술을 이용해 물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그 수요만큼 물 공급량을 조절해서 수도 공급에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현재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시범 운영 중인 곳은 인천 영종도와 대청도인데요. 대청도의 경우 섬 지역의 상습적인 가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중수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닷물과 빗물, 지하수 등의 가용 수량을 모니터링해 물 공급량을 예측한 다음 수원별 처리 공정에 들어갑니다. 예측된 물 수요량에 맞춰 필요한 양만큼 맞춤형 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 생산 비용과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가급적 지역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물들을 수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시 내에서의 그런 물에 대한 자동률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 중동 지역에 이런 기술들을 수출한다면 그 물산업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합동이 돼서 이런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목표가 좀 모아져야 될 때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레카! 오, 뭐예요? 아 맞다 이 도둑놈 오! 어딜 도망가? 아니 나봐요. 아니 아까 저 사람도 손만 쑥 대고 물건 그냥 가져가던데 왜 나만 잡아요 나만? 아니에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정맥으로 결제하셨다고요. 에? 정맥으로 결제를 한다고요? 최근 금융 유통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정맥 결제. 이 편의점에서는 결제 버튼을 누르고 손만 대면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거 결제된 거죠? 네, 결제된 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맥으로 결제가 돼요? 사람마다 정맥의 굵기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용을 할 수 없고 다 암호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맥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바코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정맥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 이제는 이 손바닥이 카드가 된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핸드페이가 등록되면 만약에 해킹이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네, 핸드페이는 손바닥의 정맥 정보를 난소화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으로 암호화된 정보는 반은 금융결제원, 반은 카드사에 보관돼 조합해서 인증이 되도록 합니다. 강도 높은 보안 시스템으로 해킹 걱정 없이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계산대에 직원이 없어도 된다는데요. 계산대를 지키는 것은 무인결제 시스템. 성인들만 구입 가능한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하나요? 방법을 다 만들어내요. 이쪽으로 가세요. 네네네. 네, 이게 바로 그 담배 자판기. 아 이게 담배 자판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자판기. 이 담배 자판기는 세계 최초로 핸드페이를 활용한 바이오 성인 인증 자판기입니다. 우선 담배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성인 인증을 통과한 후 정맥을 대면 바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떻게 구입할까요? 바코드를 찍고 결제 버튼을 누르자 대면 확인이 필요한 상품이라며 직원이 호출되는데요. 아 저요? 네. 직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한 후 출입증을 찍어야 결제 완료. 정맥 시스템과 같은 바이오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유통업이나 여러 금융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레카!
작지만 깔끔하고 그런대로 어엿한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목재와 황토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진짜 친환경 집을 만든 거예요. 목재와 황토만으로 집을 만든다는 기술자. 그의 말대로 공장 여기저기 나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여기 있는 나무들이 집 뼈대가 되는 나무예요. 우선 편백나무 목재를 조립해 골조를 세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무 골조 아래 내면에 웬 벨트를 두르는 모습?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망치질을 하게 되면은 나무가 흠집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밧줄로 조여가지고서 꽉 맞춰주는 거죠. 튼튼하게 기본 뼈대가 완성되면 내부 단열재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역시 평범한 단열재는 아니란다. 유리섬유가 함유된 그 단열재인데 이게 다른 단열재보다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상당히 좋죠. 단열 효과뿐이면 아쉽겠죠? 아주 가벼워요. 또 한 가지 뛰어난 성능이 있다는데, 바로 불에도 거뜬히 견딘다는 것.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이만한 짝꿍이 없다고. 불연제라서 불에 타지 않고 안전하죠. 바닥재 역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한단다. 황토 원석을 가공해서 만든 황토석입니다. 집 안팎으로 자연의 숨결이 묻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때 공장 밖에서 포착된 기술자. 건축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초대형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모습. 벌써 점심 준비라도 하는 걸까? 숫자. 엥? 이게 뭐래요? 지금 이거 뭐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은 혹시 미역국인가요? 은양추라고는 바다 해초인데 그걸 끓여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황토로 개어서 바르는 거예요. 무려 24시간을 꼬박 끓여야 한다는 은향초. 굳이 기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회초를 끓여 직접 풀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데, 일반 풀보다 강도가 좋고 화학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쓰는 거예요. 잘 고아낸 은향초와 흙, 모래를 기술자만의 적정 비율로 배합해 잘 섞어주면 친환경 미장제까지 완성이다. 배합이 안 맞으면은 그 완공되고 나서 벽에 크랙이 가요. 그래서 배합이 참 중요합니다. 구석구석 천연 미장제로 새 옷을 입은 기술자의 친환경 주택. 바르고 말리고 다시 바르는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고 나서야 대장정이 끝이 난단다. 유레카! 서울 암사동의 한 건물. 이곳은 가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 이들이 이용하는 가죽은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일까? 언뜻 봤더니 지갑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작업 공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다. 선명한 악어 무늬. 과연 진짜 악어 가죽일까? 악어 가죽은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의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아름답고 독특한 무늬들은 현대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물무늬 비단뱀 가죽도 공장 기계의 솜씨다. 요즘은 인조 피역도 천연 가죽 못지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딱 만들기 전 상태에서는 누구나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냄새를 맡아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기술자들도 딱 만들어진 제품, 봉제가 딱 끝난 제품을 가지고 이게 천연인지 아니면 인조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언뜻 봐서는 천연 가죽과 구분을 하기 힘들다. 가죽 제품 제조업자들은 인조 가죽의 보건성이나 내구성이 천연 가죽 못지않거나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가공은 물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요즘은 인조 가죽으로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금 뭐 단언컨대 진짜 진피, 원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인조피혁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건 뭐 인조피혁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트나 또 모피까지도 지금 뭐 긴 털 모피나 짧은 털 모피까지도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고 토끼털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굳이 살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제품을, 그 효과를,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연 가죽의 질감과 장점은 그대로 흉내내면서도 다양한 가공을 통해서 개성 있고 색다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 없는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조 가죽이 가진 커다란 장점이다. 유레카! 홍채는 동공 주위에 있는 도넛 모양의 막으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요. 최근엔 이 홍채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나 보안 시스템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채 인증이 필요한 또 한 가지 분야가 바로 결제 시스템. 아니 왜 결제 시스템에 홍채를 사용하게 되신 건가요? 홍채는 태어나서 18개월이 지나면 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하고 동일한 홍채 패턴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2승분의 1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흔히 사용하는 지문이 같을 확률은 10억분의 1 수준. 그런데 홍채가 같을 확률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직접 홍채를 등록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 거울 보이시죠? 그쪽에 두 눈을 맞추시고 녹색불 뜰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적외선이 비춘 홍채 모양이 저장되면 개인정보와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만 완료하면 이젠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홍채로 결제하기를 누른 후 두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홍채 인증 카메라로 눈을 찍으시면 결제가 됩니다. 이걸 갖다 대면 결제가 된다고요? 네. 카메라를 눈에 가까이 대자 인증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순식간에 결제 완료. 이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눈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보안 시장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지문. 하지만 해킹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홍채 결제 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사진이나 동영상의 안구로 인증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실험한 결과 인증이 실패하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홍채 시스템. 아니 사진이랑 실제랑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얘가? 네, 사진이나 동영상은 정면에서 보는 1차원적인 정보밖에 취득을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홍채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갔고 굴곡이 있게 돼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모든 무늬를 수치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하고는 틀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때 불현듯 떠오른 무서운 상상. 누군가 내 안구를 적출해 결제를 한다면? 사람이 기절하거나 죽거나 방금처럼 적출을 하면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동공의 힘,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홍채 연결을 덮어버립니다. 즉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 다행이다. 당신의 안구는 안전해요. 왼쪽 오른쪽 틀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마저도 홍채가 틀립니다. 보안이나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함과 그리고 지갑이나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편리성까지 겸할 수 있는 게 바로 홍채 인식 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레카! 이거는 방법은 이렇게 봐. 오, 야 이거 부딪히면 진짜 깨지겠다. 바로 깨져.
계란이 계란이 안에서 바꾸래. 찰랑찰랑 소리가. 자꾸 꼬리 올리고 있잖아. 아니야. 여보 물 준비해봐. 아니야, 한참 더 해야 돼. 아니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까 그거보다 더 오래 했어. 그래? 됐다. 이제 한번 해보자. 좀 오래 삶으라고 여보. 12분 원래 삶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오! 아빠 왜 이렇게 개 나와 있어? 먹고 싶어. 어떤 맛인지 궁금해. 병아리가 태어나는 건데. 병아리. 눈코입 빼고 싶다. 눈코입 병아리. 우와, 봐봐. 보여줘. 노른자 계란. 우와. 나 만져볼라. 완벽해. 완벽해. 사사사사사사사. 신기하다. 흰장 어디 갔나 찾아보자. 흰자 언니 찾아보자. 아빠 반으로 잘라볼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없을 것 같아. 없어질까? 여기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섞인 거야, 그냥. 원래는 이제 안에 이제 흰자가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이제 노른자가 나온 거야. 한번 맛봐봐. 무슨 맛인지. 나도 맛볼게. 흰자 맛이야. 흰자 맛이야, 노른자 맛이야? 흰자. 그래? 아빠 마술 같아. 그치, 이게 아빠 좀 무슨 얘기를 해서 못 먹었어요. 나도 먹고 내가 제일 많이 먹는데 나는 좀 먹어봐야지. 아이 배들아. 맛만 봐. 먹지 말고 맛만. 흰자 맛이야, 노른자 맛이야. 그러니까 노른자 향이 나는 흰자 맛이다. 식감은 흰자지. 식감은 흰자인데 노른자 향이 난다. 유레카! 도로 위를 나란히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차량이 서로 대화하는 V2V를 통해 서로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점점 속력을 내는 버스. 잠시 후 흰색 차량이 차선을 바꿔 들어오는데요. 이를 인지한 검은색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차량 간의 대화를 통해 앞차와의 사고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연쇄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로부터 그 앞차와의 거리 정보하고 내 차와의 속도 차이, 즉 상대 속도가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얼마나 안전거리를 유지할지를 그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 알고리즘은 내 차량이 현재 상태로부터 가속을 할지 감속을 할지 그런 것들을 거리와 상대 속도를 통해서 추정을 해내고 그걸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차량이 자차, 그러니까 자기 차량의 센서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차들이 5G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내 차에 센서가 이상하더라도 통신을 통해서 제공받는 센서의 정보들로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선 차량이 도로 주변의 교통 인프라들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V2I라고 합니다. V2I란 차량과 도로 체계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에도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관제실에선 도로에서 전해주는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는 스마트 시티를 이룰 그 어떤 핵심 요소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테스트베드에서는 자율주행 중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실험 도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스마트 시티를 누비기 위해선 안전성 보장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에서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는 실제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텐데요.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스마트 시티에선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유레카! 서울의 한 패션 잡화 매장. 이곳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모아 판매하고 있다. 버려진 그물을 활용한 패션 소품. 폐기된 건축 자재들도 가게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됐다. 재활용 소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패션 제품의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양말은 재료가 옥수수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친환경 제품. 패션의 사회적 가치를 담고자 했던 한 벤처기업에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다. 처음부터 옥수수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양말을 만들어 보자가 처음이 시작이었었고, 하지만 조금 더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좋은 양말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옥수수 섬유라는 소재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양말로 도입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됐었죠.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옥수수 섬유는 땅에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 자체 분해돼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천연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합성 섬유로 인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